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프리미어 리그 5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양 팀의 순위표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는데, 토트넘은 현재 1승 1무 2패 6득 4실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13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그리고 브렌트포드는 2승 2패를 기록하면서 토트넘보다 순위가 무려 4계단이나 높은 9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전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고, 만약 토트넘이 이번 경기 패배한다면은 토트넘은 17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출근하는 사진이 포착이 되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피부 상태가 좋은 것을 봐서는 컨디션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경기는 엔제 감독에게는 정말 위기의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엔제 감독은 이번 경기를 하기 전에 공개 훈련에서 일부러 마이키 무어, 랭크시어와 같은 선수들이 이제 마치 오늘 경기 선발로 나올 것처럼 연막 전술을 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솔랑키, 메디슨,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은 공개 훈련 장면에서 공개를 시키지 않으면서 비밀 훈련하는 모습을 추측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렌트포드는요, 은베모가 3골을 넣고 있었고, 위사가 3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이 두 선수를 반드시 막아야 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역습에 능한 은베모를 막는 것이 이번 경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솔랑키가 무조건 득점을 성공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고,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영국 매체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주면서 영국 매체의 비난을 잠재울 필요가 있는 이번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비카리오 키퍼,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뽀백, 메디슨, 벤탕, 셉셉이 3미들, 존슨, 솔랑키, 손흥민의 4-3-3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선제골을 실점한 토트넘이었습니다. 포로가 브렌트포드의 포토를 막는데 실패하면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그 공을 브렌트포드의 은베모가 환상적인 발리슛을 터뜨리면서 25초 만에 1대0으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오게 허용한 포로에게 어느 정도 실점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분, 측면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박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벤탄쿠르에게 키패스를 넣어주었고, 벤탕의 중거리 슛이 나왔지만 수비벽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래도 좋은 키패스를 넣어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7분, 솔랑키의 토트넘 데뷔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셉셉이 압박, 그리고 메디슨의 압박이 성공하며 공을 끊어낸 토트넘이었고, 메디슨이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키퍼 선방에 막히고 나온 세컨드 볼을 솔랑키가 침착하게 받아 먹으면서 1대1로 따라잡는 토트넘이었는데, 솔랑키의 골이 드디어 터져 나오면서 이번 경기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분, 우도기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흥민존에서 중거리 슛을 때렸는데, 키퍼 중앙으로 가서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중거리 슛을 날리면서 0점 조절을 해본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분, 토트넘의 압박이 성공하면서 공을 뺏었고, 솔랑키가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에 침투하고 있었는데, 제가 표시한 것처럼 패스를 줬다면 골을 넣을 수 있었지만 솔랑키의 패스 타이밍이 느리면서 수비에게 공을 뺏겼는데, 솔랑키의 패스 타이밍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17분, 손흥민 선수는 드리블로 질주했고 우도기에게 키패스를 넣어주면서 컷백을 유도했지만 꿀벌 군단의 수비수가 많으면서 공격 찬스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19분까지 통계를 보면 토트넘은 점유율 58% 먹고 슈팅 8개, 뉴슈팅 4개, 꿀벌은 슈팅 1개 날리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토트넘이었고, 오늘 전방 압박으로 상대 수비의 균열을 일으키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26분, 솔랑키는 측면으로 돌아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절묘한 패스를 넣어주었고, 손흥민은 질주하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갔는데, 손흥민 선수는 박스 안에서 키퍼를 제치고 슛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타이밍을 놓치면서 득점 찬스를 놓쳤는데 아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28분, 손흥민 선수는 도움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와우, 메디슨이 압박으로 공을 끊어냈고, 그 공을 받은 손흥민 선수는 질주하면서 오른쪽으로 침투하는 존슨에게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존슨이 박스 안에서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면서 각도를 만들어서 때린 슈팅이 들어가면서 손흥민은 오늘 1도움, 존슨도 1골을 넣어버리면서 손흥민과 존슨의 합작골이 터져 나왔는데 와우, 제가 거의 단독으로 전해드린 대로 토트넘은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비밀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메디슨을 압박시키고 손흥민을 측면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중앙으로 침투하게 하는 오늘 손흥민 사용법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전술 세부 변화 안 주면 엔제 감독 포기하려고 했는데 변화를 줄 수 있는 엔제 감독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전반전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2대1로 끝이 났고 전반 통계를 보면 토트넘이 점유율 52% 먹고 슈팅 17개 때렸고 그중에 유효 슈팅을 6번 때렸습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는 오늘 슈팅을 4개 날렸는데 이 4개가 모두 유효 슈팅으로 기록되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전 손흥민 선수는 정말 엄청난 스탯을 보여주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오늘 전반전에 패스 정확도 88%를 보여주었고 그 중에서 무려 키패스를 5개나 뿌려주면서 오늘 패스 마스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메디슨이 3개를 기록했는데 빅찬스 1개를 만들어 주었고 그 밑에는 존슨, 우도기 등이 키패스를 하나씩 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전술적으로 세부적으로 변화를 준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토트넘이 오늘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위협적인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이제 아스날 경기와 그리고 오늘 경기 히트맵을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스날과 경기에서는 토트넘은 솔랑키 그리고 손흥민, 존슨과 똑같이 오늘 경기와 똑같은 선발을 내보냈는데요. 브레넌 존슨은 오른쪽 측면에서 많이 뛰었고 오른쪽 측면 박스에서만 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랑키는 중앙에서 많이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박스 밖 중앙에서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거의 왼쪽 측면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왼쪽 측면에서만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브렌트포드와 경기에서도 똑같이 손흥민, 솔랑키 그리고 브레넌 존슨 선발로 나온 토트넘이었는데요. 달라진 것은 브레넌 존슨은 오른쪽 측면에서 많이 뛰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었지만 이제 오른쪽 박스 안에서 그리고 중앙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아스날과 경기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 솔랑키는 오늘 경기에서 중앙에서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서 발자국이 찍히면서 오늘 한 군데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돌아다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뛴 히트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에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아스날과 경기에서는 이쪽에서도 많이 위치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였는데 그러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중앙에서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박스 안에서도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메디슨에게 전방 압박을 맡기는 토트넘이었는데 그렇게 메디슨에게 전방 압박을 맡기면서 공을 뺏는 임무를 부여하였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전반에만 키패스를 5개나 뿌려주면서 찬스 메이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키패스를 넣어주는 미드필더로 기용했고 그리고 중앙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아스날과 경기와는 다르게 세부 전술 변화를 준 토트넘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59분 손흥민 선수는 상대 선수가 3명이 감싸도 공간으로 침투하는 셉세비를 포착해서 환상적인 기점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셉세비는 존슨에게 패스를 해주면서 엔제 양아들 존슨에게 골 찬스를 만들어 주었는데 존슨의 슈팅이 너무 약하면서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62분 손흥민 선수는 박스 안에서 공을 잡았을 때 선수 2명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기보다는 뒤에서 들어오는 존슨에게 떠 먹여주는 패스를 넣어주었는데 존슨은 손흥민이 떠 먹여주는 패스를 골대 밖으로 날려 먹었는데 존슨의 결정력은 오늘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67분 비카리오가 들어가는 골을 막아내며 간신히 앞서고 있는 토트넘이었는데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럴 수가, 토트넘에서 박스 안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있었네 하면서 드디어 박스 안에서 공격수가 골을 넣었다고 기뻐하는 팬도 있었고 내가 솔랑키 오늘 골 넣는다고 말했었지. 예스!
좋았어. 이제 토트넘이 4대1로 이길 거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를 골로 만들어주세요. 계속 압박하자고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골이 필요합니다. 소니는 오늘 1득점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오늘 소니 평범하군요. 기회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엣지 있는 모습을 잃어가는 거 보기 싫어집니다. 손흥민은 오늘 생각이 너무 많아 보이네요.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절호의 찬스를 놓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오늘 메디슨 잘하는데요. 소니는 후반에 더 날카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셉세비가 공간으로 넣어주는 딩크 패스는 우리 미들이 오랫동안 놓쳤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예리한 패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면서 오늘 기회를 많이 만들었지만 골을 많이 넣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84분 손흥민 선수는 또 도움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와우,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침투하는 메디슨에게 절묘한 킥패스를 넣어주었고 메디슨이 키퍼를 칩샷으로 넘기면서 골을 기록하면서 3대1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고 이때 사실상 경기는 끝났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는 이 도움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고 오늘 킥패스를 7개나 뿌려주면서 오늘 토트넘에서 혼자 기회를 다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엔제 감독을 살린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어떤 활약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